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는 60페이지를 펴도록 할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요약집들을 이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요, 나. 지금 온라인 강의하신 분한테 하는 거야. 이제 받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그 실장님들한테 감사 인사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 볼 수가 없으니까 내한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학원의 실장님들한테 많이 보내주셨는데 문자 잘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들었고, 자, 감사 인사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6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 이제 이건 시작이요. 아까는 이제 온라인에 공부하신 분들 이야기한 거고, 60페이지에 보면 2번 번호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가 조건부 허가 이렇게 돼 있나요? 조건부 허가. 자, 그럼 그거를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도록 하세요. 우리 그냥 공법을 배우게 되면 항상 조건부 이렇게 말해. 그 조건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 하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적일 때는 인가를 받는데 허가든 인가든 반드시 뭐다? 조건부다 이렇게 놨어. 여기서 한 번만 배우시면 돼. 그럼 앞으로 허가 인가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부분이 전부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딱 이해하시면 다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지. 여기서 이제 조건부라는 거는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에 다 있어. 굵은 글씨로. 조건부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무슨 위해 방지도 하라. 또는 뭐 조경 등을 하라. 이런 지문들이 나올 때 이걸 조건부다 그래요. 자, 상식으로 해봐요. 여러분 토지 형질 변경한다. 그럼 형질 변경하면 필요할 때 자, 지목을 대로 바꿔놨어. 그럼 건축물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로가 필요하지. 도로 설치하라. 자, 토속 채취한다고 그래서 산에서 돌 캐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해 방지해야 되겠지. 그럼 돌 캐내고 나서 뭐도 하고 조경. 이런 게 개발 행위를 하려면 이런 조건을 붙일 테니까 이 조건에 맞게 허가해주고 조건에 맞게 인가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지. 받는 자들은 반드시 요게 문제가 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앞으로 허가나 인가 받으면 뭐 예치한다? 이행보증금 이게 나오면 돼.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 마찬가지. 어디 부분인지 허가를 배우든 인가를 배우면 무조건 받은 사람은 뭐 예치한다? 이행보증금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뭐를 내냐면 받는 자 중에서 단 공공시행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예치해야 되는데 제외니까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지. 바로 요게 시험 문제 요게. 그럼 공공은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무슨 공사 이렇게 나오지. 이 사람들이 허가나 인가를 받았다.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년마다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야. 해년마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인가 나오면 무조건 받는 사람은 뭐 예치하는 게 원칙?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이게 원칙인데 항상 그 시행자 이름이 나와 이제 국가가 하는 경우라든가 지자체가 하는 경우라든가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하는 경우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예치한다. 그러면 틀렸다. 찾으시고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맞았고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는 해년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구분하시고. 왜냐? 공법을 배우면 허가나 인가가 한 번만 나와 수없이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통째로 공부하시는 거지. 적지 않으셔도 돼. 다 책에 있어. 그대로 있어 책에.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는데 얼마를 예치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예치를 할 때는 뭘로 예치할 건가? 현금 아니면 뭐로? 증서로 가르마 이렇게 나와. 이 증서라는 건 보험증권이야. 보험증권. 그러면 실제로는 허가나 인가를 받을 때는 뭐부터 들어가야 돼? 신청사하고 이행보증금에 대한 보험증권이 먼저 들어가. 그럼 그거 보고 허가나 인가를 해준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공공일 때는
그거 낼 필요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하느냐, 언제 반환하느냐, 그러면 요런 말이 나올 거예요. 반환하면 준공검사 받으면, 검사 받으면 반환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예치한도는 언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바로 여러분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 안 하게 된다. 그럼 뭐 들어가? 대집행. 대집행할 때 이 돈을 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럼 오늘 포인트는 허가인가 받는 자는 뭐 예치한다? 이행보증금. 그런데 받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면? 공공으로 나오면 예치할 필요 없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뭐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포인트가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책임 확인해 볼게요. 조건부 허가.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 및 허가할 때에는 자, 거기에 무슨 시설? 기반시설. 여기서 나오잖아. 기반시설 설치부터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뭐 나와? 조경 등 요런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럴 때 그 다음 줄에 보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특광시장 군수는 허가에다 조건을 붙일 때에는 누구의 의견을 드려야 돼? 허가 신청자 의견 드려야 돼.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려면 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너 위해 방지 하라 그러면 할래 안 할래 의견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허가의 조건을 붙일 때 의견 들으라 그러면 누구? 허가 신청자. 이걸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행보증금 예치. 자, 셋째 줄 뭐 받는 자? 허가 받는 자. 허가 받는 자로 하여금 뭐를 예치하게 한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단 누구는 제외한다? 공공시행자 제외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총 공사비 얼마냐 이런 거는 시험에 낸 적이 없어 사실은. 배우기는 배우겠지만 포인트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 쓸데없이 공사비 20% 열심히 외우고 다녀. 그건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야. 상식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고 그런 거 내가 굴굴시 안 들어간 거는 굳이 한 번 정도 읽고 끝내시면 돼. 그 다음에 20% 이내인데 원래는 뭘로 납입한다? 현금. 근데 실제로 총공사 20%를 현금으로 되는 사람 없단 이야기야. 그래서 가로 속에 뭐로 가름한다? 보증서 등으로 가름한다. 다 써놨잖아. 그 다음 의견 청취.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상식으로 해봐요. 자, 개발행위 허가는 사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공적인 사업이지. 그럼 공적이 우선해야 돼? 사적이 우선해야 돼? 공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이 사업하는 부분에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럼 항상 누구한테? 시행자 의견 들어주고 나서 시행자가 안 돼 그랬어. 그러면 허가해 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시행자의 의견도 듣고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행자 지금 의견이 지금 두 번째 나왔네요. 아까 위에서도 나왔고 밑에서 나왔잖아. 아까 언제도 의견 들었어? 조건 붙일 때. 조건 붙일 때는 누구? 허가 신청자. 그 다음에 허가할 때는 누구의 의견? 시행자. 시행자 의견이잖아.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참고사항 봐요. 오른쪽 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참고사항 있나요? 이제 이거 써놨어 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의견을 듣는 경우가 총 3번 있는 거야. 3번. 허가할 때 의견 들어라. 그럼 무조건 3가지가 시행자 아니면 허가 신청자 아니면 관리청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면 조건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의견? 조건 붙인다. 그러면 허가 신청자. 그 다음에 허가할 때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 누구? 사업 시행자. 그지? 그러니까 항상 허가할 때 의견 듣는다 그러면 기본이 시행자 의견 들어야 돼. 알겠죠? 그 대신에 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허가 신청자.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이게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문제였어. 그럴 때는 의견 들어라 그러면 누구? 관리청. 이렇게 나와. 3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개발행위 허가 부분의 시험 문제는 반드시 셋 중에 하나가 나와. 근데 이제 관리청 의견 청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시행자라든가 허가 신청자 요걸 시험에서 많이 내요. 자, 확인되셨으면 왼쪽으로 내려와요. 다시. 왼쪽에 오면 허가권자의 처분이 나와. 그럼 처분에서
날짜가 굵은 글씨로 돼 있어. 며칠? 15일이네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간혹가다 나와. 숫자가 30일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럼 30일 낼 때는 좀 덜 억울해. 틀려도 14일 내나. 그럼 틀리면 엄청 억울하지. 왜 14일이 자꾸 나올까? 여러분들이 공고 열람할 때 날짜 며칠 14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15일을 내면 그 14일로 자꾸 착각을 해. 그래서 허가 처분은 요거 15일이다. 날짜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숫자를 외울 때도 왜 외워야 되는가, 왜 알아야 되는가를 구분하셔야 돼. 왜 공법에는 공고 열람하면 14일 이상 이게 많아. 또 30일 이상 이게 많아. 근데 여기만 며칠이야? 15일이야. 그래서 하나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아니야. 아닌데도 시험에 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일부 오른쪽 허가 처분과 불허가 처분 이렇게 나와 있죠. 상식으로 읽어보시면 돼. 자, 허가 처분은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을 항상 어떻게 알려야 돼? 서면. 그래서 서면 통지야. 자, 통지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나요? 알린다. 통지 그러면 알린다. 저 앞에서 한번 써드렸지? 그 다음에 거기서 서면 대신에 괄호 속에 국토이용 정보 체계라는 게 있죠? 요거를 통해서 알리는 경우도 있다야. 그러니까 원래는 서면인데 요즘에는 온라인이 발달되다 보니까 바로 국토이용 정보 체계라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불허가 그러면 사유, 서면, 통지야. 항상 앞으로 여러분이 불허가 처분에 여러분 허가 처분하면 억울할 일이 있어 없어? 허가 처분해주면 허가라고 내긴데 불허가 처분이 되면 여러분이 뭘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잖아. 그래 불허가 처분에 형식상 절차라는 게 있어. 형식상 절차. 그 형식상 절차가 뭐가 누락이 되거나 뭐가 빠져 있거나 이러잖아. 뭐가 없다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은 반드시 절차가 성립이 돼야 돼. 자, 그 절차가 뭔가요? 사유, 여러분 책에 사유, 서면, 통지 이게 바로 절차야.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에는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았어. 그럼 무효 대 무효. 그럼 무효되면 여러분 불허가 처분이 아니라 나중에 유효 처분도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앞으로 어디든지 불허가가 나올 때는 절차는 세 가지야. 사유, 서면, 통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사유가 없이 불허가 하겠다고 통지를 받았어.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사유를 전화로 통지해 줬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불허간다고 전화로 야 불허갔다 이런 거는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는데 날짜가 지나서 통지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 그것도 무효야. 반드시 며칠 안에 15일 안에 와야 돼.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돼.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일상생활에 써먹어야 되니까. 불허가는 절차가 맞아야 돼. 항상 절차 그러면 어떻게 나와? 사유, 서면, 통지 이렇게 꼭 기억하실 거. 그 다음 변경의 준용 및 통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것도 이 조건부와 마찬가지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허가인가 나왔지. 그럼 또 허가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자, 허가 받은 거를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혹시 변경이란 말이 뭐예요? 변경?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행위야. 그러면 허가 받은 거 변경 그럼 다시 뭐 받아야 돼? 허가. 이게 변경이라니까. 지난번에 우리 용도지역 지정 변경 이런 거 배우잖아. 그 용도지역 지정은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그럼 변경도 관리계획 똑같은 말이니까. 항상 어디는 수립하고 변경 나오잖아. 그럼 수립할 때 절차와 변경할 때 절차는 같은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지정할 때 변경 나오면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면 변경도 관리계획 결정이야. 허가받은 거 변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허가 그 말이야. 다시 허가. 그러면 다시 인가받은 거 변경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인가 요게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야. 허가 받은 거 변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다시 받고 인가한 거 변경 그럼 다시 인가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나올 때는
허가나 인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바뀌어. 적으려고 하지 말고 보라니까. 뭘 또 적고 있어. 책에 써 있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설명할 때는 여러분 한꺼번에 기억하는 거고 나머지 책으로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기억해야 돼. 쓰고 올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설명해? 적으라 그러고 나 그냥 가면 되지. 설명만 들으면 끝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씩만 딱 머릿속에 담으면 돼. 자, 변경하면 허가받은 거 변경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다시. 인가받은 거 변경 그럼 다시 인가. 외울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 머릿속에 넣고 가라는 얘기야. 그 대신에 변경에 무슨 변경이 나오면 경미한 얘기 나와. 여기 변경자 빠졌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이렇게 나오면 앞에가 변경은 변경인데 무슨 사항이면 경미하다. 그러면 이 변경은 허가나 인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경미한 게 뭐냐? 경미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정해져 있어. 주로 경미할 때는 기간이 문제 나올 때가 있고 면적이 나오는 경우가 주로 있어. 그러면 기간은 줄어들면 돼. 몇 년간 사업하기로 했다. 근데 기간을 좀 줄였다. 이런 걸 경미한 걸로 봐. 자, 면적. 아니, 기간이? 단축이다, 단축. 기간은 단축됐고, 면적이 축소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단축, 축소선 간에 늘어났어, 줄었어? 줄어. 그러면 이런 거를 뭘로 본다? 경미한 걸로 본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든지 허가인가 쪽에서 경미한 사항 나오면 주로 뭐 나와? 기간 어떻게 해야 돼? 단축 줄은 거야. 면적 나오면 축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걸 전부 뭐로 봐? 경미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딱 정리해 놓으면 이제 5%냐 10%냐 요거는 다음에 공부하시면 돼. 요거는 공부를 여러분이 주택법까지 하고 나면 5%가 있고 10%가 있어. 그거까지 시험에 출제를 해. 근데 오늘은 5% 10%가 다 외울 수가 없어. 오늘은 큰 개요만 해보시면 돼. 기간이나 면적이 어떻게 나온다? 줄었어. 정 못 외우면 단축 축소 모르면 그냥 줄었어. 그렇게 줄었다는 의미가 나오면 뭐다? 경미하다. 뭐 여러분 시험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 확대 또는 축소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확대 늘어나는 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시험 매번 나와. 매번 이게. 그러니까 요거 조건부 허가인가 변경 요런 거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한 번만 공부 딱 해놓으시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책으로 가서 확인해 봐요. 변경에 준용하면 개발임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뭐 하려면 변경할 때에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무슨 경미한 사항, 굵은 것이 나오잖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허가인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럼 첫 번째 1번 기간을 뭐 했다? 단축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면적이 나오는데 무슨 면적 이거 알 필요는 없어. 연면적인지 부지면적 하여튼 면적자가 들어가면 되겠지. 면적이 몇 %로 5% 범위 내에서 뭐 하고 있다? 축소. 처음으로 숫자가 나왔지 5%. 여기다 5% 하고 일단 기억하시면 돼. 그럼 내가 나중에 어디가 5%부터 10%인지는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변경 문제는 안 읽어도 이해되겠죠? 자, 변경 다시 한번. 허가받은 거 변경, 다시 허가받아라. 인가받은 거 변경, 다시 인가. 그럼 혹시 시험에서 신고한 거 변경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신고 똑같은 거야. 무조건 변경은 앞에 했던 행위 그대로 한다. 그런데 변경 중에 무슨 변경 나오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오면 허가인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럼 혹시 경미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야? 기간 단축, 면적 축소 그러면 돼. 그럼 이런 것만 안 틀리고 시험장에서 맞으면 기본 50점 맞아. 다른 공부 안 해도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것만 해도 시험장은 50점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많이 맞는 방법은 저런 거야. 공식 암기하는 거. 책을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공식이 나올 때 이런 공식만 한 번씩 딱딱 머릿속에 넣어주면 어떤 시험 문제 풀어도 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공식 외우시는 것도 이런 걸 외우시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는 읽으시면 돼. 책은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공식 적어주면 저런 것만 좀 암기하겠다 이 생각하시면 되지. 그 다음 3번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나와요. 그러면 기준하면 항상 우리가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이런 말 배웠죠? 그럼 상대적이 뭐였어? 기준이나 요건에 맞아야 허가해준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은 5개가 있어. 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줘. 맞아야 뭐한다? 허가해준다 이런 말이지. 자, 첫째, 기준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 그냥 읽으시면 돼. 첫째, 계획 중에 무슨 계획? 관리 계획. 또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앞으로 이 성장 관리 방안도 계획이야. 하나의 계획. 좀 이따 배워. 성장 관리 방안은. 두 번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래서 아까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으려면 허가해 줄 때 누구 의견 들어라? 시행자 의견.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시행자 의견을 듣는 거야. 3번, 4번 읽으시면 되고 5번 용도 지역별 개발 행위의 규모. 그러면 개발 행위냐? 여러분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봐. 개발 행위의 규모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개발 행위는 총 몇 가지인데? 5가지잖아. 근데 규모하고 관련된 건 5가지가 아니라 자, 괄호 속에 뭐? 토지 형질 변경. 그것만 면적에 적합할 것 그 말이야.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마다 면적이 많이 이건 아니야.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뭐 할 때만 토지 형질 변경. 5가지 중 토지 형질 변경할 때만 면적에 적합할 것 그 말이란 얘기지. 그럼 거기에 나오는 면적이 3개가 나올 거예요. 숫자로 확인할게요. 가장 적은 게 얼마짜리? 5천. 가장 큰 건 얼마? 3만. 이런 숫자 나와 있거든. 그러면 책에 있는 순서를 써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5천, 3만이 나오는데 그 제곱미터 뒤에가 뭐가 나와요? 그렇지, 미만. 요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만에는 굵은 글씨를 해준 거 있죠? 맨 위에 아래는 이상이나 이하가 나올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왜냐면 그 숫자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데 미만이나 초과는 그 숫자가 포함돼 안 되지. 그래서 그때만 좀 미만이구나, 초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상 이하 나오면 그냥 그 숫자만 외우면 돼요. 아셨지? 공부하는 방법. 그러면 가장 적은 게 5천인데 형질 변경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전이나 답이 있어. 요걸 지목을 뭐로 바꾸면 대로. 요런 게 형질 변경이야. 그러면 전답을 대지로 만드는데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해주는 경우 있지. 그러면 5천 미만은 개발되는 쪽일까 보존되는 쪽일까? 보존되는 쪽이니까 좀 적게 해주란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존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절대 개발을 못하는 땅이 하나 있어. 도시지역 중에 무슨 녹지? 요건 항상 기억하셔야 돼. 보존 녹지야. 여러분 신도시 만들 때 이제 나중에 신도시 만들 때도 어디든지 다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요건 절대 지정 못해. 왜? 도시지역 안은 하나만큼은 보존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녹지? 보존 녹지야.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해줘도 얼마? 5천 미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체 용도 중에서 보존자가 붙은 게 뭐야?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요 2개만 5천 미만이다. 이렇게 놨어. 5천 미만. 그 다음에 이제 3만 쪽을 보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면적을 가장 크게 줘야 될 거 어디다? 공업이다. 이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다른 건물보다 공장은 어떻게 돼요?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공업이야. 그리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땅값은 싸지만 넓은 지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개까지가 바로 3만이야. 그럼 요 2개가 아닌 거 3만과 5천에 해당되지 않는 게 얼마? 1만 미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야. 3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2개를 먼저 구분해. 가장 보존되는 거 2개. 그 다음에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거 3개 딱 기억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3만 미만 중에서 관리 농림만큼은 뭐로 따로 정한다? 조례로 따로 요게 여러분 책에 굵은 것이 딱 써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토지형질 변경 면적 문제 나오거든. 숫자도 중요하지만 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시험에 주거 문제를 할까 4개 봐요.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숫자는 맞게 주는 거야. 근데 조례라는 말은 어디에만 들어가야 돼? 관리 논의. 그래서 그 굵은 글씨로 표시해 준 거란 얘기지. 아셨죠?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온 지문을 한번 할게요. 주거지역에서
9,000제곱미터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받아야 한다. 이게 맞았나요? 틀렸나요? 이게 맞았어. 맞은 지문이야. 왜? 주거적은 얼마야? 1만 미만이지. 미만이니까 얼마야? 9천 미만에 속하잖아. 그래 여기서는 미만일 때가 허가 나와. 미만일 때가. 그러면 이상일 때는 허가 안 나와요? 이렇게 또 물으신 분이 있긴 있지. 이상일 때도 허가가 나올 수는 있어. 그러나 그때는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면 돼. 오늘은 미만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이상이다 그러면 안 해준다는 아니고 심의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때 심의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시험에 내는 거야. 하나 물어볼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맞을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맞았어 그게. 왜? 앞에서 미리 배웠잖아.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무슨 심의하라? 공동 심의. 그렇잖아. 공동으로 심의한 지역에서는 굳이 심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할 때 지구 단위 결정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여러분 뭐 하나 외운다고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외울 생각은 아예 하지 말란 이야기야. 지금부터 단계를 배워놔야 나중에 문제 풀고 기출문제 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미만이었어. 미만일 때 허가 나온다. 자, 4번.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 기준이 나와. 요즘에 시험 문제가 그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어. 시험에가. 자, 설명 듣고 필기를 하긴 해야 돼. 여기는. 설명 듣고 하라는 이야기야. 설명 듣고. 또 설명 안 듣고 적다가 집에 가면 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자, 우리 용도 그러면 몇 개 용도? 용도 그럼 무조건 몇 개? 4개가 나와야지. 자, 4개가 뭔데? 도시,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 이게 4개 용도야. 하여튼 용도 그러면 요 말이 나와야지.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울 때는 여기는 항상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배웠죠? 여기는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배웠고 이때부터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보전이란 말을 다른 말로 미개발이야. 저거는 개발이고 보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미개발. 아직 개발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시를 또 세분하면 어떻게 세분해요? 그죠?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는 개발이 되겠죠. 여기는 보전하는다. 근데 이 녹지를 세분하면 또 어떻게 세분해요? 세 가지 나오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이렇게 나와. 자, 그럼 관리지역 세분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양쪽에가 생산 보전이 같이 들어있거든. 생산 녹지인지 생산 관리. 여기 때문에 시험 문제 틀리고 나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보전이면 보전은 녹관 농자, 개발은 주상공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용도가 개발행위 허가 쪽에 오면 3개 용도로 구분을 해. 이걸 3개 용도로. 그 3개 용도가 뭐냐면 지금 개발이 되는 주상공을 시가와 용도라 하자. 이렇게 놨어. 여러분 이해가 되지? 그는 개발하니까 뭐가 돼? 시가화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안 틀려. 그런데 녹지 중에 자연, 관리 중에 계획, 생산 요 세 개를 유보용도라고 불러. 유보용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요거예요. 유보용도. 그럼 나머지 이제 개발하고 유보용도를 뺀 녹지 중에 뭐하고 뭐 생산 보전, 여기에 보전, 농림자연 요거를 보전 용도라 하자. 이렇게 해서 3개 용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가 개발행위 허가 쪽은 몇 개로? 3개로 구분이 돼.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요거를 어디선가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유보 용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제한할 수 있다. 혹시 기억나요? 면적 얼마지? 1만 이상 3만 미만. 지역이 어디 있을까? 지역이? 그때 지역이 요거였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에다가는 유보용도나 내가 이렇게 써놔오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그걸 그때 기본서로 했고 지금 요약집은 안 했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 그다 한번 다시 표시할게요. 요약집을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에 어디를 펴시냐면 페이지 19페이지를 펴볼까요? 요약집에 19페이지 보면 그 위에가 번호가 3번이 나와요. 입안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때 우리 제한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뭐였죠? 기역의 기반시설, 니은의 지구단위, 디귿의 뭐야? 산업유통개발이죠. 그때 양괄호 3번 내려보세요. 양괄호 3번. 이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에 대한 요건은 동그라미 1번 면적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2번 지정대상 지역이 어디야 된다?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일 것. 요게 지금 배우는 뭐야? 유보용도야. 유보용도. 거기다 유보용도 이렇게 써놔요. 그래야 나중에 유보용도가 오면 이쪽에 와서 또 금방 또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시험에서 자주 쓰는 용도 지역이란 이야기야. 그럼 자, 왜 그런가 봐요. 여기는 녹지인데 보존을 하게 돼 있지. 근데 자연 녹지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개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도시적으로 개발이 가능해.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이가 농림으로 쓰는데 요건 좀 특이하게 유보 용도로 들어. 근데 요게 더 오히려 헷갈리지. 요것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는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은 없는데도 계획 관리 중에 어디가 생산이 들어오고 녹지 등의 생산은 보존으로 가 있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생산 중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가 개발할 수 있잖아. 개발 유보. 여기는 농림으로 쓴다고 그래. 농림이면 이쪽이 가야 되잖아. 그런데도 요게 바꿔져 있어. 그래서 시험에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녹지 중에서 생산 쪽에 녹지는 어디로 가 있어? 보존으로 가 있어. 관리에서 생산은 어디로 가 있어? 유보로 가 있어. 요게 헷갈리는 거야. 시험장 가서. 아셨지? 보존에 이게 틀릴 일이 없잖아. 똑같이 보존은 보존으로 가니까. 근데 생산이 이게 바뀌어져 있어. 오히려 여기가 개발이 가능한데 보존으로 가 있고 여기는 농림으로 쓰는 땅인데 유보로 가 있잖아.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저 산업유통 앞에서 제한에 쓰든가 이쪽에 쓰든가 이런 게 아니야. 자, 일단 구분해서만 다시 봐요. 이때 유보용도는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그냥 줄여서 하지 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여기는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이렇게 놨어. 자, 항상 유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지금 할 수도 있고 미뤄놓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로 보면 뭐도 되고 뭐도 돼. 강화도 되고 완화도 돼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보존용도. 빨리 여기 봐. 책에 있다니까. 책에 그거 줄 거야 밑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돼. 보존용도 책에 있나 없나 확인하지 말란 이야기야. 있어. 굵은 글씨로 있어. 여기 쳐다봐. 아셨지? 지금 책에 있는 거 없는 거 찾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잖아. 여러분 내가 심정 알아. 공부하다 보면 저거 지금 말하는데 책이 어디 있을까? 밑줄을 그을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안 봐도 돼. 다 해놨어. 그럼 보존용도는 여기서 심의 거친다고 나와. 그래서 허가의 기준을 여러분 시험에 또 이걸 내는 거야. 이제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럼 여기는 완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요걸 문제 내게. 요거 여기 낼 때는 강화 완화로 내. 자, 요거 낼 때는 강화 완화 그러면 틀렸다고 찾아야 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지문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았어, 틀려? 맞았지.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찾지. 시가와 용도가 뭐냐? 유보용도 이렇게 묻지를 않아. 시험에서 구분만 하는 거지. 그럼 바꿔서 할게요.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도 심의 거쳐서 허가의 기준을 뭐 할 수 있어? 강화 완화지. 근데 그걸 저기 있는 생산 녹지로 시험에 내겠지. 생산 녹지는 이렇게 생산 녹지는 심의 거쳐 허가의 기준을 강화 완화. 이게 생산에서 틀리게 되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유보 용도하고 이 보전 용도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바로 성장 관리 방안을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야. 아까 여기 한번 나왔죠. 성장 관리 방안 하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지. 요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지역이 어디다? 유보하고 보전 용도야.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이렇게 냈어. 그래놓고 그 지문에가 주거 지역이 들어 있었어. 그럼 주거 지역은 뭐야? 시가화니까 요거 수립이 안 해. 안 하지. 요런 식으로 출제가 돼. 그러니까 요 틀을 잡아야 돼. 책에 있지만 요것만큼 필기 한번 해봐요. 지금 빨리 필기하시면 돼. 아니면 사진 찍을까? 시간 없는데? 아니 좀 이따 해. 지금 시간 없어. 이거 적고 있는 시간이 아니야. 책으로 확인해 드릴 테니까 좀 이따 내가 이거 안 지우고 놔둘 테니까 좀 이따 찍던가 여러분 한번 적던가 해요. 자, 책의 61페이지 하단에 개발행위 허가의 세비 기준은 자, 동그라미 1번 무슨 용도? 시가화 용도. 그럼 시가화 용도는 어디를 말해? 주상공. 체크되어 있죠? 다시 다음 장. 유보 용도는 심의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뭐 할 수도 있고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 지역이 어디냐?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요. 그 다음 보전 용도는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뭐만 할 수 있어? 강화만 하지. 강화만. 그래서 생산 녹지, 보전 녹지, 보전 관리, 농림 자연. 구분하시겠지? 좀 이따 저 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시지. 그 다음에 2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은 누가 할 것이냐? 특광시장 군수가 난개발 방지와 그 다음 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시 그 다음 줄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적으로 하여 그 다음 줄의 끝문장 무슨 개발 뭐를 수립할 수 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3번에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하고 어디다? 유보하고 보전 용도 지역으로 일정 요건을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곳이 시가화야. 시가화니까 주, 상, 공. 이 중에 하나 나오면 그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지. 수립 절차는 참고로만 읽어두시고 지금 공부 안 하셔도 돼. 계획이 완벽해지면 요건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그 다음 5번으로 가서 준공검사. 이제 준공검사. 요거는 이제 이해됐죠? 요거는? 그러면 준공검사도 여러분이 기본서 할 때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자, 용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준공검사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와 똑같이 쓸 수 있는 용어가 뭐였냐면 사용검사. 다시 또 하나가 사용승인이라고 나와. 그럼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의미인데 항상 이건 뭐 할 때 쓰냐면 사업 또는 공사. 사업이나 공사가 뭐 됐을 때 완료 시에 검사 받아라 요 내용이야. 사업이나 공사가 끝나면 뭐 받아? 검사 받는 용어가 세 가지란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 지문이 또 나왔어. 사업, 공사 무슨 뜻이야? 공적이냐 사적이냐? 공적일 때는 뭐라 그래? 사업.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공사한다고. 여러분이 건물 짓는데 나 사업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 뭐 한다고 그래? 공사 이러지. 용어의 차이야. 항상 우리는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는 공적과 사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러면 왜 사업이나 공사가 끝났을 때 검사를 받는 용어가 세 개로 돼 있느냐 하는 것은 법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요 사용 승인은 무슨 법 시간에? 건축법이죠. 여러분 건축물 건축하려면 허가 받겠죠? 그럼 허가 받아서 공사해. 공사 끝나면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 그럼 사용 검사는 뭐냐 그러면 주택법에 해당해. 그러면 실제로 이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뭘까요? 나중에 배우지만 아파트를 말해. 그럼 아파트 건설이 끝났어. 근데 여러분 혹시 분양받았어. 그냥 분양받으면 막 들어가 살아? 그건 아니지. 사업주체가 아파트 공사를 끝내는 거지. 그래서 뭐를 받아야 돼?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입주라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분양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입주하는 시기는 뭐를 받아야 돼?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준공검사는 뭐냐? 두 개 법을 뺀 다른 법률에서는 용어를 준공검사를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국토계획법은 이 두 개 법에 해당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검사? 준공검사. 그럼 도시개발법에서도 준공검사. 도시정비법에서도 공사 끝났다? 준공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용어야 이게. 그럼 여러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준공검사지. 우리가 사용성 이런 거 몰라도 준공검사는 한다는 얘기야. 이유가 있어 이유가. 건축법하고 주택법도 90년도 초까지는 똑같이 준공검사로 썼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90년대 초에 서울에 신도시가 만들어져 수도권에. 그때 요 법이 두 개가 바뀌었어. 우리 두 개는 건물에 관한 거고 나머지는 토지에 관한 법이니까 좀 구분을 하자 해서 주택법하고 건축법 두 개가 뭘로 바뀌었냐면 사용검사로 용어가 한번 바뀌었어. 근데 또 다르다는 얘기지. 일반 건축물 주택이니까 또 구분하자 해서 마지막으로 건축법으로 사용승인 이렇게 변천이 된 거야. 순서가 준공검사에서 두 개 법이 사용검사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건축법으로 사용승인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도 우리 공부할 때 모르는 사람 많아.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를 90년대부터 이렇게 변하고 왔거든.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에 따라 공부를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건축법 배우는데 준공검사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게 구분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9시 뉴스 같은 거 하면은 대단한 앵커들이니까 표준말을 쓰잖아. 근데도 그 사람들도 그냥 합해서 뭐라고 그래? 준공검사. 왜? 굳이 그 사람들은 법을 구분 안 하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는 법을 따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세 개 구분하셔야 돼. 자, 그럼 책으로 한번 읽고 한번 확인할게요. 자, 보니까 준공검사 대상 해놓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뭐하면 완료가 되면 무엇을 받아라? 준공검사 받아라 그랬어. 근데 다음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잖아.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원래가 몇 개인데? 5개인데 3가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자, 거기서 주의사항.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써드렸네. 써드렸잖아. 또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되지. 그럼 토지 분할이나 물건 쌓는 건 왜 준공검사를 안 받느냐? 이건 공사를 해 안 해? 안 하지. 토지 분할 그러면 땅 쪽에는 공사라는 거 없어. 실제 땅에다 선 긋는 거 아니라 도면상에 선 긋는 거죠. 공사한 적이 없으니까 공사 완료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토지 분할로 시험이 2번 나왔잖아. 토지 분할은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틀렸다고 찾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물건 쌓는데 이건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2가지. 5가지 중에 2가지는 뭐가 아니다? 준공검사 아니다 그 뜻이야. 이해하셔야 돼? 여기서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오잖아. 여러 번. 그러면 다시 이해되셨으면 위로 올라가서 준공검사 옆에 단 찾았나요? 그 준공검사 굵은시 옆에 단 동그라미 1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그라미 1회가 뭔데?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거든. 그때 그런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뭐를 얻으면 사용 승인을 얻으면 준공검사 분료 그랬지. 분료 옆에다 그냥 간주 이렇게 또 써봐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은 받은 것으로 본다란 개념이야. 2개로 써놔요. 분료 밑에다 뭐다? 간주됐다. 요거 썼죠? 그럼 이제 여기 그림을 보셔야 돼. 그림을. 자, 봐요.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공사 끝났으니까 뭐 받았어? 준공검사야. 근데 지금 다른 법률에서 뭐를 건축했나요? 건축물 건축을 한 거지. 원래 건축물이라는 건 무슨 법에서의? 건축법이지. 그래서 저 건축물 건축을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를 받았어? 사용승인을 받은 거란 얘기야. 그러면 사용승인 받으면 준공검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또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럼 반대로 준공검사를 받으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요러면 어떻게 될까? 요건 틀렸다야. 요걸 시험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렇게 받으면 저건 받은 거야. 근데 시험은 반대로 내지. 준공검사 받은 경우는 건축법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뭐 그때는 틀렸다 찾아야 돼. 그래서 요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주택법하고 또 건축법의 관계를 또 물어봐.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근데 맞아 그게. 반대로 건축법 받았다고 주택법에 사용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그때는 틀렸어. 그걸 나중에 적어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거 주택법하고 건축법에서 주택의 차이가 있어. 여기 건축법에도 주택이 있겠지. 저긴 주택법이고 근데 여기가 큰 법이야. 30호 30세대 이상이고 요건 미만인 법이야. 그러니까 큰 놈 받으면 요거는 받은 것으로 보는 거지. 작은 거 받았는데 큰 거 받은 거 이거면 안 맞지. 그거를 나중에 지금은 한 개만 설명했어. 그러면 주택법 할 때는 세 개가 이제 다 나오겠지. 그래서 주택법 할 때 다시 적어 드릴 테니까 그때는 요거 지금 안 적어 주는 이유야. 지금 하나 적는 것보다 이해되시면 주택법 할 때 저 세 개를 적어 놓고 관계를 적으면 그때 오히려 빨라져. 그러니까 지금은 문장 자체로만 이해하시면 돼. 어디 법하고 어디 법 관계? 국토계획법 건축법일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디가 우선해? 건축법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준공검사 받았다고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개념은 없다. 그 뜻이야. 아셨지?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문장 풀어지고 필기는 나중에 해드릴 거 그거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까지 끝났어. 그럼 6번에 허가의 제한지역 요게 나와 있나요? 그럼 이제 시간상 여기서 끊고 6번에 허가 제한지역은 쉬었다 들어갈 테니까 좀 이따 필기하실 분은 요거는 한번 적어두신 게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요거는 한 번만 적어놓으면 나중에는 요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쉬었다 들어갈게요.